2018년 6월 9일 토요일 러브 앤 피스 사랑과 평화가 문득 생각나는 대낮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15화 베트남 전쟁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비엔남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봤나요? 이번에 좀 오랜만에 찍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한 4일, 5일이나 된 것 지옥의 같은데. 묵시록 찍은 지 지금 3일 됐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됐죠 지금. 그래서 방송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네.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제 일정 때문에 지금 좀 그렇죠. 스페어로 많이 개인적인 찍는다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네. 방송을 미리미리 지금 땡겨놓고 있습니다. 좀 빡시게 땡기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뭐 하노이 날씨가 지금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죠 지금. 더워지기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날씨가 잠깐씩 또 시원했다가 맞아요. 비가 오기도 했다가 와서 그래서 예. 지금 막 오늘 아는 그 대학교 동생이 지금 여행을 왔다 그래가지고 예. 안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쁜가요? 모르겠습니다. 10년 넘게 한 동생이라는 친구라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오늘 낮에는 못 돌아다니겠다고. 베트남에서는 낮에 돌아다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올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이거 자기는 인도도 갔다 왔다면서. 이야. 더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유심사서 저한테 보는 첫 카톡이 덥다. 저녁에 만나시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낮에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호텔에서 잠잔대요.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맞아요. 붉은 보내시는 게 네. 불토 불토도 오늘 보내시는 토요일이죠? 게 토요일이구나.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또 방송에 또 저희가 유관 역사 전통 자랑하고 있는 청취자님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번 방송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네. 제가 너무 앞에 많이 떠든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옥의 묵시록표 한 20분 동안 청취자 댓글 읽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또 그때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네, 중요하긴 넘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읽어드렸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네,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댓글 읽어드릴 사람은 먹방 다이어터님부터 팟빵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먹방 다이어트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죠? 이게 모순인가요 이게? 먹방을 보면서 다이어트 하는 건가? 그런가? 그럼 더 자극돼서 이제 살이 빨리 빠지나? 그거 같은 저는 그 약간 그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 생각을 그 모순이라는 모순. 네네. 그런 얘기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비지 특집 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편이 의외로 인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근히 또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이 어르신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부끄러운 정보일 수도 있는데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블링두두님께서 지금 하이퐁에 살게 되셨다. 하이퐁에 하필이면 또 사세요. 또 공교롭게 또 저희가 또 다음 방송이 또 하이퐁 그렇죠. 특집인데 13화로 올라갈 방송이 하이퐁 방송인데 네. 하이퐁에 사시게 돼서 또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네, 또 우연찮게도 타이밍이 또 좋게 딱 네. 연락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연락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하노이 놀러 오시면은 짠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망의 야망 패자님께서 저희 첫 번째 후원 박수 한번. 시원하게 박수 한번 쳐요. 영화로 보는 베트남. 그것도 이 굿모닝 베트남 편에다가 또 후원해 주셨어요. 제 친구가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 방송 뭐라고 여기다 후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냐고. 저희는 이게 도시 계단인 줄 알았어. 유니콘 같이 상상 속의 동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후원 받은 걸 어디서 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만 원이 넘어가기도 해서 못 찾는다고 하고 커피 한 잔 하시라고 했는데 베트남 커피가 한 잔에 500원이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커피 한 잔 먹고 한 잔씩 마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또 그래도 또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출근할 수 있을 때 또 제가 불효율도 깨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양원 편자님 가장 위쪽에 네. 이런 거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분이 또 남겨주신 게 급 베트남에 관심이 생겨서 검색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이 프로님 대구 표준어 친근감이 듭니다. 영천에서 흙을 파먹고 사신대요. 보통 이제 땅 파시는 분들이 부자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신다는 농업을 말씀이신가요? 종사하시는 진짜로 흙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렇게 짭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파면 돈 나오나요? 흙을 파는 거지. 흙 파는 거, 모래 팔기 이런 게. 흙을 팔아서 먹는 게 아니라 흙을 파 먹고 사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분이 또 이렇게 BGM처럼 깔려있는 잡음들이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위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엄사장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장비빨이 너무 안 돼서 방송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친구인데 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도 커피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연락 네.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천은 지금 많이 더울 거예요. 거기도 아마 지금 그 동네가 지금 한참 여름이다 보니까 영천이면 또 대구 근처 아닌가요? 대구 근처죠. 지금 친구 한 명이 지금 영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영천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영천이 사과? 사과? 포도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루나 누나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게 이게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엿보는 데는 영화만 한 게 없다. 베트남 준비하면서 영화들을 봤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굿모닝 베트남도 보시고 네. 지옥의 묵시록도 보신 것 같아. 그래서 뭐 연인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 뭐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떤 네. 영화인지 아시나요? 사랑 얘기 아닙니까? 아, 사랑의 맞습니다. 베트남 프랑스가 지배하던 당시에 네. 프랑스의 가난한 여자와 네. 중국인 부자 중국인 부자요? 중국인 부자입니다. 중국 부자면 엄청 부자겠네? 그렇죠. 중국 부자면 진짜 부자죠. 중국 진짜 부자거든. 중국 부자와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영화인데 네. 이 평점이 굉장히 9점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또 홍사님 평점 아, 좋아하시죠? 저 평점이 좋아하는데 이게 네. 외설이냐 아니면 이게 예술이냐 여기 논란이 많은 거 봐서 브라보. 굉장히 아름다운 브라보. 꼭 봐야 됩니다.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또 경계선에 있는 영화. 저희가 또 엑기스만 보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보통 이런 액기 쓴 영화들 보면 유튜브에 가면 또 이게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아, 2분 47초, 맞아. 3분 14분 56초 이렇게. 3분 안팎으로 된 영화 보고 저희가 한번 평가해보고 이거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식민지 시대 때 뭐 시대상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네. 특집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근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사실은. 뭐 솔직히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반미가 프랑스 바게트 빵에 바게트 영향을 받았다. 빵. 그 네. 사실인가요? 빵이 그 바게트가 그 프랑스 바게트 아닙니까, 사실 그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제가 볼 때 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오늘 뭐 베트남 전쟁과 프랑스 뭐 식민지 시대 잠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오늘 방송 주제가 네네. 제가 듣기로는 저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예.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78신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거를 되게 동경을 좀 한대요. 뭘 동경? 프랑스 이제 옛날 시절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프랑스 문화 같은 경우 되게 고급 아. 문화였으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도 막 그 외국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막 조선시대 이럴 때 막 그 서양 그렇죠. 서양 미제 미제 빨갱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네. 그래서 또 뭐 오래된 옛집 같은 경우 보면은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인테리어도 좀 프랑스식으로 해서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는 좀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네. 내용 중에 네. 한 가지가 이 베트남 사람들이 네. 프랑스인이나 네.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극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일본 사람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렇죠. 뭐 베트남은 네.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은 프랑스 식민지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표면성으로 와닿는 건 없고 네. 중국은 겁나 싫어합니다. 중국 강나시랑이 보이는데 프랑스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인가 어젠가에서 반중 시위가 한 번 있다고 지금 네네네. 한인들 이게 사이에 지금 좀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보통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여기가 임대를 해주잖아요. 50년 단위로 네네네. 땅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기 때문에 이제 소유가 되지 않고 땅, 임차. 지대, 그러니까 그렇죠. 땅의 권한 정부에 있고 그 지상,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임차권을 주는데 네. 특구를 지정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99년간 임차를 해준다고. 아, 이제, 진짜요? 네,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고민을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빡 도는 거죠. 돌죠. 왜 이렇게 짱깨 짜장면. 짜장면들한테 짜장면 같은 놈들. 어떻게 짜장면, 100년을 주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구역에서 네. 반중시가 예상된다고 한인들이 혹시나 또 이게 같은 또 동양권 사람들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지 말고 네.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그 여기 있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디죠? 그 황사군도인가요? 거기 지금 네네네. 국경 문제도 되게 네. 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아시는 교수님이 네. 배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면 교수님은 배우신 분이죠. 프로페서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여기 드럭을 많이 한다. 베트남 애들이 실제로 이 같은 약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실제로 약 같은 걸 구하기가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가요? 네, 약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호치민에 가니까 여행 네. 갔는데 그 길거리에 담배 파는 노점상들이 한국 사람 지나가니까 네.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꽁? 엑스터시 판다면서. 엑스터시.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막 코케인, 헤로인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는 먹으면 100%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제가 물도 못 믿겠는데 뭐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약이 되게 만연해 있는데 그 프로페서가 하시는 말씀 그 얘기였어요 저한테. 이거
중국 애들이 베트남의 그 젊은이들을 약간 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통을 하는 거다. 아, 약간 아편 전쟁 때 그런 아편 식, 막 공부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대학 교수가. 저는 깜짝 네. 놀랐어요. 그 베트남 사람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무슨 중국 애들이 그걸 했겠냐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아.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아니 근데 중국은 진짜로 싫어합니다. 여기가 뭐 싫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싫어하고요. 우리도 이제 중국산 안 좋아하는 이 사람들도 중국산은 또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차이나타운이 없죠. 없어요. 여기가. 없어요. 이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중국에 무려 천년 지배를 받았는데 천년에 가까운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노이 중국과 가까운 중국과 인접해 있는 하노이에는 차이나타운이 없고 남부 사이공에 가야지 굉장히 조그만하게 조그만 규모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화교 자본이 엄청나죠. 이게 여기가. 굉장히 화교의 지배력은 적은데 화교의 자본이 이제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뭐 싱가포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굉장히 크다고 말레이시아 하는데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하죠. 네네. 여기가. 베트남은 화교의 파워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네, 그래서 중국 수준이라고. 사람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중국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얘기는 뭐랄까요, 좋아하죠 한국 사람. 그렇죠. 약간 진짜 여기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느낌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아니 거긴 한데 왜냐면 좀 우려스러운 게 너무 지갑으로 보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가?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네네. 한국 사람 좀 좋게 보려고 하고 한류 같은 경우도 여기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BTS라는 걸 여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여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정확히 그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뭐 레코드샵 같은 건지 무슨 예. 슈퍼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이만하게 붙여놨더라고요. BTS. BTS 앨범 들어왔어요. 아, 애들이 사나 봐 그거를. 저는 이게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BTS라고 아 부른다면. 그렇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 엄청납니다 인기가. 아, 그렇게 뭐 이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송이칠님께서 네. 18년 동안, 잠깐만 18해 동안 살이를 어. 하시다가 오셨는데 앞으로 정주행에서 정보의 정확성, 정보 제공의 공익성 등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익성이라 저희가 또 공익을 또 저희 사익을 추구하는 방송인데 정보는 공익성일 수가 있죠. 네, 저희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지만 철저한 사익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사신 분들이 수정할 게 있으면은 네. 저희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또 틀린 내용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 지적 부탁드립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완자님께서 와, 여기도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박수 이게. 쳐요. 11화 편이 괜찮으셨다고 11화 편에다가 무려 또 1,000원이나 제가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 분이 하니까 이게 또 이게 열린 건가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가 저희가 저희한테 돈 넣은 거 아닙니다. 지금 상호 정보를 좀 적어달라고 하셨었는데 저도 이걸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면 한 번씩 제가 딱 뭐라고 하지? 다시 듣는 거 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때 좀 적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 적어가지고 앞으로는 방송을 하면서 좀 중요한 곳이 나오면 그때는 메모를 해놨다가 네.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작성하기 전에 또 한 번씩 메모장으로 해서 작성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내용 공유해드리든지 이런 네. 거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씨96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유소년 시절에 TV에서 방송했던 거 잠깐 기억나요. 예전에 뭐 주말의 명화야마 이런 데서 영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토요일 날 하는 거. 굿모닝 베트남 말씀이시죠? 그런 영화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요즘에 그거 하는가 요즘도 주말 영화? 주말 명화극장 네.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성우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명화극장에서 더빙을 요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성우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명화극장을 EBS나 이런 KBS에서 정기적으로 아 진짜요?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밌게 네. 보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농사하는데 바쁘시다. 지금 항상 또 농번기 아니겠습니까? 여름이시고. 근데 이렇게 농사 하시는 분이 아까 네. 전에 그 영천 흙 파먹고 사시는 미키편이 좀 그런데 네. 이분께서도 농사 쪽이신데 농사 드시는 분들이 베트남 시장 쪽으로 이렇게 농업 쪽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게 있을까? 일단은 과일 같은 거는 수출이 힘들고 제가 봤을 때 특약작물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워낙 그 스태미나랑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삼 또 하면 또 끝장나지 않습니까? 인삼, 홍삼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왜냐면 예전에 그 유명한 왕이 인삼 먹고는 애를 50명을 낳았다고 막 그 진짜 그렇대요. 그 뭐 30명인가 애를 50명 낳았잖아요 옛날에 왕이. 인삼 먹고. 인삼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삼을 먹으면 완전 막 짜살한다 생각한대요 애들이.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도라지하고 인삼 구분 잘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무슨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 그 위약 효과죠.
기분 탓이다라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기분 탓이다.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이 백소 DH 킴. 백소가 뭘까요? 백소. 연예인 백소 페이스? 연예인 이름 같은데. 소는 엑소인데 엑소에 뭐 백시 등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김해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 집에서 동네에서 가까운 데 사시네요 일단. 예. 사투리 섞인 말투가 더 친근하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 분들도 사투리가 저만큼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다르거든요. 그 경남이랑 경북이랑 또 네. 사투리가 달라요. 또. 그게 뭘로 구분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구분 방법이 저는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들으면 알고 알 알죠. 수 있는. 네. 전라도도 그렇잖아요. 전북 전남 사투리 다르고. 그래서 전북 전남 완전 다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북 쪽은 좀 덜 심한데 전남 쪽은 되게 심하다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서울 표준어를 쓰시는지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전북 네.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 청취해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6분을 읽었네. 벌써요? 아마 아까 인트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댓글 읽는 거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왔죠? 네, 광고 듣고 왔죠.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또 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또 오픈 카톡방을 좀 오픈했는데 네. 여기 굉장히 오픈 카톡방이 아직까지는 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뭐 정기적으로 뭐 어떤 자료를 저희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저는 제 목적은 이렇게 커뮤니티 네. 자연스럽게 그냥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 대답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카르텔. 그렇죠. 혹시 저희가 이제 거기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그냥 뭐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 주고받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에 들어오신 분 살짝 소개시켜드리면은 강윤영님, 그리고 굿모닝 베트남님, 이분 굿모닝 모르겠어요. 베트남, 기혁님, 김홍일님, 배수영님, 수진님, 시온파파, 이종우님, 이혜정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픈 카톡방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 보시면은 네. 뭐 여행을 오신다. 아니면 뭐 여기 뭐 출장을 오신다. 좀 네. 필요한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끼리 뭐 공유해서 좀 편안하게 서로 이제 네. 질문 주고받는 베트남 관련된 방으로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 이렇게 안 되다 보면 제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살포시 공지드리고 또 폐쇄를 뭐 그럴 계획이니까 네.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어떤 방송 준비하셨죠? 주제가 이거 좀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좀 저희도 항상 말씀드린 저희 날방을 추구하는 방송이지만 또 이런 정보 공유를 드리는 방송 같은 경우는 네,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 없죠. 네. 왜냐면 저희가 피를 몇 번 받지 않습니까? 영화도 네. 그렇고 다시 찍고 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워낙 또 많이 아시고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렇죠. 해보려고. 궁금하죠. 네. 왜냐면 또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또 몇 안 되는 큰 전쟁 중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는 키워드가 몇 개 있겠어요? 뭐 쌀국수, 베트남 베트남 전쟁. 전쟁. 요즘에야 이제 뭐 분짜나 이런 거 되지 네. 않을까. 저희 싶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베트남은 한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렇죠. 베트콩, 빨갱이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거죠. 나왔으니까 베트남 전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네. 베트남 전쟁이 흔히 생각하실 때 전쟁 한 번 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3번에 걸쳐서 전쟁이었죠. 그리고 시대 배경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한참 제국주의 그때 식민지 팽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네. 그리고 심지어는 냉전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굉장히 역사와 유래가 깊은 네.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나눠 드리려고 네. 방송을 그래서 준비하고 오늘 있습니다. 방송은 1차 베트남 전쟁. 네, 그렇죠.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도 1차 하나요? 인도 차이나 전쟁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주 여기 전쟁의 주체가 베트남과
프랑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엽제를 살포하고 반전 시위가 나왔던 전쟁 같은 경우는 2차 베트남 전쟁, 미국과 베트남 간의 북베트남과 이제 미국과 남베트남 간의 내전 이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1차 베트남 전쟁. 네, 그 그래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재밌죠. 특히 현대전 같은 경우는 과거 전쟁 같은 경우는 좀 심플했지 않습니까? 과거 전쟁은 그냥 인간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이제 또 예를 들면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 그 뭐 단순히 정복 전쟁, 그렇죠. 땅과 땅 따먹기. 땅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데 이 현대전이 되면서부터 좀 많이 양상이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전략과 전술, 그리고 무기, 대량 살상 무기. 다량 살상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는 그렇죠.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도 준비하면서 되게 머리가 많이 아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원래 한 번에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입으로 되겠다. 나는 게 안 되겠더라고 이게. 2차 베트남 전쟁이 너무 복잡한 복잡해. 거야. 미국이 들어오는 과정과 그렇죠. 네. 1차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좀 뭐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뭐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서 진행하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뭐 일단은 그 프랑스와 베트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프랑스가 맨 처음 베트남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네. 그 들어올 때 시대상이 어땠는지.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자체적으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 1802년도에 이제 응우엔 왕조라는 통일 왕조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베트남에 원래 뭐 여기도 이제 약속 이제 뭐죠 군소 국가들이 많았고 분단도 많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응우엔 왕조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예. 베트남에 이제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굉장히 또 저희 또 차이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1000년 이상씩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청나라 시대 때나 이런 때는 베트남과 한국이 동시에 조공을 하는 속국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청나라, 명나라 이런 때. 응우엔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도 그랬죠, 조선도 그랬다시피 이제 청에 조공을 바치고 네. 뭐 그런 정치라든지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중국은 청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고리타분한 산업화를 이제 달성하지 못해서 좀 옛날에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갇혀있던 나라였는데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부터 이제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서양의 변화가 속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뭐 세계사라든지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이제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 대영 제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식민지를 퍼뜨렸고 거기서 거의 발맞춰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워낙 둘이가 앙숙이지 않습니까? 질 수 없다. 얘네도 식민지를 까는데 우리는 우리도 못할 소냐. 헤쳐먹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식민지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기존의 청나라가 이제 홧김을 뻔삑을 넣고 있는 거죠, 이제. 청나라가 지금 현재까지는 베트남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후반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조공을 받고 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청나라가. 이제 시비를 털다가 딱 청푸 전쟁을 타면서 청불 전쟁. 청물 전쟁을 해보니까 이제 만만한 거예요, 얘들이 이제 청나라가. 얘네들 뭐 힘도 없고 무기도 재래식이고 그렇죠, 아직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편 전쟁 이후로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과 불평등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 뭐 세계사 공부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죠, 이제. 텐진이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중국에 항구도 질 겁니다, 거기가 아마. 예.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뭐 최애국 대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맺게 되죠.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청나라가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는 계기가 네, 되는 거고 이 청불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87년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프랑스 식민지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총독부를 세우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가 총독부를 걸어서 옛날에 그렇죠. 조선 총독부 그런 사람 것처럼 프랑스령 예. 인도차이나 프랑스령이라고 이제 되는 거죠. 이름이. 예, 그렇게 되면서 총독부를 건설하고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부터 뭐 지배를 쭉쭉쭉 그냥 쭉쭉쭉쭉 잘
해와서 네. 시대상은 지금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데 네. 이제 1914년도에 예. 그게 전쟁이 터지죠. 1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 발발. 발발하면서 그때 저희 예전에 호치민 아저씨 방송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이제부터 슬슬 호치민 아저씨가 독립운동에 대한 그렇죠.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로 떠나갑니다. 호치민 아저씨가 1890년대에 태어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이때 이제 프랑스령이던 시절에 태어나셨던 분이 그 민족운동자가 슬슬 그렇죠. 되기 시작, 공부를 네.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떠나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1919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예. 베르사유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죠. 독일 같은 경우 이제 패전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수탈을 하면서 이제 뭐 식민지 같은 경우로 다 없어지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일본에 독립을 못한 이유가 그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거든요. 아 그랬죠. 그래서 독립을 못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독립을 기대했지만 아닌 거죠. 왜냐면 프랑스는 승전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네. 테이블상에 이제 그 자유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 쪽 테이블은 그렇죠.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뭐 저기 남한, 네. 그 다음에 북. 아니요. 그때는 아닌가요? 남한이 아니죠. 근데 그건 더 뒤에 얘기예요. 그게 더 뒤인가요? 네, 2차. 그래서 얘는 베르사유 조약 같은 1차 세계대전 끝날 때니까. 1차 세계대전 1차 때. 세계대전 때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때 호치민 아저씨가 가가지고 뭐 음. 독립선언도 읽고 하잖아. 갔는데 영국 네네. 프랑스 애들이 꺼지 뭐 이런 놈 이제 다 있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호치민은 충격을 받고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가서 이제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에 가서 이제 레닌이랑 이제 샤바샤바해서 이제 같이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우나도 가서 이제 그 공산주의 배우는 시기죠. 그때가. 골프도 치고. 골프 치고 이제 그럴 때야. 그런 거. 내가 내가 뭐 레닌이랑 이런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 식민지 당시에 뭐 중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친일을 해서라도 뭐 예.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막 그게 생각이 많았는데 이때가 지금 1910년도를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는 10년도죠. 건데 이 당시에 한국의 시대상은 지금 어떤 때일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내용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한국 그 기준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1897년도에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로 딱 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쭉쭉 지나가서 1904년도에 러일전쟁, 1905년도에 을사늑약 체결, 그렇죠. 그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이완용 그렇죠. 같은 아저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전설의 1909년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사건이 땡기죠. 빵야. 그렇죠. 빵야 멋있는 사건이 있었고 1910년도에 한일 병합 조약 체결. 그러면서 사실상 1910년도부터 이제 식민 통치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19년도가 3.1운동이 진행됐던 해였죠. 네. 3.1운동의 배경은 뭐 아시겠지만 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 나오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 있지 않습니까?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이제 윌슨 대통령이 예. 민족 자결주의. 자결 그게 수어사이드가 아니고 수어사이드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은 스스로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3.1운동도 그게 대한 배경으로 나온 거고 네. 그 호치민 아저씨가 이제 프랑스 파리 가서 이제 우리도 독립을 해달라고 얘기한 게 그 미국 대통령 윌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다 시작이 된 건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프랑스는 승전국. 승전국이었어. 일본도 승전국이었어. 재수없는 새끼들이 이겨버렸단 말이야. 전쟁을. 그러게 뭐냐면은 다 나가리가 됐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 이 발발을 했죠? 네, 발발했고 1919년도에 네. 호치민이 베르사유에 참석했지만 뭐 이제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나가리 됐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가리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좀 민족주의자 한 명이 떠오르는 게 응웬 타이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이게도 예. 산업화를 위해서는 프랑스를 잡아야 된다. 우리 예전에도 친일파들처럼 그런 사람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네. 친중, 친일, 뭐 친미, 친프, 뭐 별의별 놈 다 있었는데 네. 이 아저씨가 이제 이거를 통합을 해서 독립운동자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힘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쿠데타 같은 걸 이렇게 죽거든요. 30년대에 사망을 그랬구나. 하세요. 네네.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분이지만 원래 있었던 분이지만 급부상하시는 예, 거죠.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득보 아니었나 싶어. 그럼 이게 네임드가 되는 거는 무슨 어그로를 표현 쓰면 안 될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에 프랑스 이제 그 러시아가 소련 가서 이제 그 레닌주의도 배우고 이제 네. 그런 분이 이제 호치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북부에 상륙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수완을 발휘해서 미국과 중국의 지원도 이끌으려고 하고 이건 지난번에 호치민 편 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던 사이에
2차 대전이 다시 발발을 하죠. 1939년도에 이제 전쟁이 시작하죠. 예. 미국이 아니죠. 그 독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네네.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전쟁이 시작하고 12월인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39년도에 네. 40년도 6월달에 이제 독일이 그 유명한 마지노선을 넘고 마지노선이 뭔가요? 마지노선이 뭐냐면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지노선 못 넘는다. 네.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작살이 났어요. 프랑스가 약국이었나요?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지 걔들이. 그게 발린 거지? 몰라요. 싸움. 레지스탕스 이런 거 나오고 이때가 그런 때인가? 레지스탕스는 그 말 그대로 독립군이지. 걔들 그렇죠. 정규군으로 발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하지 프랑스가 그러고 보니까. 프랑스가 이게 빤치랑 맨날 그 빤치랑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가? 약한 건가? 빤칠 음악이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몰랐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여기가 뭐 산업 강국은 아니잖아요. 산업 강국이죠 프랑스가. 아 뭐라 해야지? 뭐 미술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아니, 이렇게 아니, 물건을 제조하는 걸로 제조국이에요 이 시대 때는. 이 시대는 그런가요? 네, 지금은 뭐 농업이 주로 이렇게 하는 나라 관광업도 아니 그렇죠. 프랑스도 근데 좀 하이테크 기술이 좋은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 프랑스는 여기 그 저기 에펠탑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아닌가? 나 그렇게 알고 그림이나 그리고 여기 다 그 먹고 살라고 지금 여기 아니요 프랑스가 그래도 광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망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 자동차도 있었어요? 있어요 푸조. 아 푸조 프랑스 겁니까? 프랑스 거였고. 지금은 넘어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그 망해서 넘어간 거지 걔들. 아. 푸조 뭐 그 뭐죠 그 시트랭인가 뭐 그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아 프랑스 거였구나. 프랑스 거예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독일만큼 안 되겠죠. 독일은 워낙 네. 잘 만드니까 걔들은. 네네. 독일한테 자살이 난 거지 파리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마지노가 아마 그때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름인가요? 마지노예요 사람이. 아 진짜? 진짜 이름일까요? 그 사람? 이게 뭐 넘어서는 안 되는 한자로 해서 마지노가 아니라 아니 진짜 이게 아니 이 사람 내가 알기로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 그냥. 진짜요? 찾아봐요 지금. 아 찾아보겠습니다. 쭉 그 말씀해 프랑스 주시고. 국방부 장관일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재밌네 이거. 그때 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지고 네. 그 만리장성처럼 요새를 만든 거죠. 지하에 기차가 다니고 대포를 심어놓고 막. 그래서 여기는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프랑스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그걸 우회를 해버렸죠. 그 벨기에 쪽에 아르덴 숲이라는 데를 이제 우회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걔들이 뻥진 거예요. 거기다 병력을 배치를 했는데 이제 돌아와 버리니까. 그러면서 한 달 만에 파리가 함락이 됩니다, 애들이. 6월 30일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유명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에펠탑에 히틀러가 탁 걸어가가지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주고. 그래서 프랑스가 한 달 만에 작살이 나죠. 전쟁 끝나고.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방금 얘기 나왔더니 마지노가 뭐냐면은 진짜로 맞습니다. 네,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국방부 장관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때. 보니까 이 마지노 요새라고 얘기를 했대요. 벙커 형태의 요새여서 이게 넘을 수가 없었대요. 없었어요. 프랑스 기준으로. 하지만 독일이 벨기에로 침입한 다음에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를 넘어서 거기-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지 못하는 선을 일컬을 때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라고. 독일의 그 뭐 벨기에 그 아르덴 숲이라는 그 유명한 숲을 돌아가지고 이제 탱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살이 납니다. 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맞죠? 아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네 진짜 이거. 이게 문과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저는 마지노가 진짜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댐이 뭔지 압니까? 영어잖아요. 댐이 이게 한자였나 영어였나? 하여튼 이게 의외로 영어 같은데 한자였나? 영어예요. 의외로 영어 같은데 영어. 한자 같은데 영어였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영어일 거예요. 그래서 후보 댐 이런 것도 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영어로 댐이를 댐이라고 하나? 댐일 거야. 댐잇 몰라요. 댐잇. 댐이 영어 없네요. 영어 맞습니다. 댐잇 저렇게 하면서 그거잖아요. 아 댐이 그게 댐 이게 댐 저기 있다. 저기 댐이 있다. 댐잇 있잖아요. 이게. 아 그런 거였구나.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만에 프랑스가 작살이 나고 예. 이제 BC 프랑스라는 괴뢰 정보가 들어오죠. 이제 그 저희가 예전에 뭐 한국도 옛날에 보면 약간 뭐 친일 정권이 들어온 것처럼 조선 총독부가 뭐 그렇죠. 정권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BC 프랑스라는 데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네. 뭐냐면은 독일 앞잡이들이 정부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 샤를 드골 장군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떠납니다. 임시정부를 들고 도망가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베트남이 어떻게 되냐? 다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이제 잃는 거죠. 잃는 거죠. 그러면서 BC 프랑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일본이 그렇죠.
쳐들어오기 시작하지 않나요? 1941년도에 네. 진주만 사건 이후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일본 애들이 일본이 겁도 없이 이제 미국한테 땜미는 거야 이제. 저기 하와이에다가 좀 터뜨렸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승산이 있다고 봤대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 모든 태평양 함대 전력이 그 진주만에 모여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일단은 깨지죠. 왜냐면 초창기에는 또 태평양 초기에는 또 미국이 한테 또 일본 잘 이기다가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잠깐 일본 얘기가 나와서 말이고 네. 진주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잖아요. 그건 뒤에 나와 너무 뒤에 나온 거야. 그 진주만 때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전쟁 끝날 때. 그 진주만 폭격할 때 그때는 일본이 한참 잘 칠 때야. 얘들 빤치를 그렇죠. 쏘야 뭐 되니까. 이건 별건 아닌데 그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지옥의 묵시록 얘기하면서 네. 커츠 대령이 네. 야 내가 이런 거 13만 있으면 이 전쟁 이겼다. 네. 그게 약간 그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사람. 그거는 막장일 때. 걔들이 초창기에는 펀치를 잘 쳤어요. 그래서 걔들이 뭐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먹고 막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섬 쪽 뭐라 해야지? 그렇죠. 그 동남아시아 쪽 섬도 먹고 그 중국에도 만주국 세워가지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애들이. 네. 근데 애들이 결국 물량에서 밀리는 거지. 미국은 치트키를 치고 들어오니까. 쇼미더머니를 막 때리고 들어가요. 맞아요. 뭐더라? 뭐 저 얼핏 본 게 뭐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일본이 전쟁 동안 만든 항공모함을 있지 않습니까? 전쟁 뭐 태평양 네. 5년 동안 만든 항공모함 숫자보다 미국 1년 동안 찍은 게 10배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항공모함. 네. 항공모함을 전쟁이 예를 들면 일본이 5년 동안 찍은 거를 네. 미국이 뭐 한 달 만에 찍었다고 그러던가? 지었다는 거죠? 네, 건설했다는 건설을 거죠? 그냥 네. 찍었다는 거야. 풀빵 넣고 찍은 거죠. 뭐 그러니까 생산량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냐면은 전쟁을 하려면은 기름도 필요하고 고무도 필요하고 뭐 쌀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물자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동남아시아는 알다시피 굉장히 이게 자원의 보고다 그렇죠. 보니까 멀티 기지로 건설하기 좋은 거죠. 좋죠. 미네랄 뽑아오기가 가스가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멀티를 띄웠는데 이제 미국 애들은 막 찍어내는 거지 그거를. 네. 근데 마침 또 그 비시 프랑스가 지배하던 때였고, 그렇죠. 그게 나치 정권에 있다 보니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이 공존을 하면서 네. 하는데 수탈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네. 죽어나가는 사람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을 봐야 되는 게 이때 한참 독일이랑 소련이 독소 전쟁, 동부전선에 이제 몰빵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왜냐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서쪽 같은 경우는 그때 스페인은 아마 프랑코 정권 같은 거 독재 정권에 들어와 있었고 네. 더 이상 걸릴 게 없으니까 이제 이상하게 러시아만 가면 애들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왜 러시아를 그렇게 정복을 하고 싶은지 애들이 모르겠는데 이유를 저는. 러시아 정보하고 싶잖아. 아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한 그거 같은데? 근데 저희 주변에는 누군가가 러시아에 자꾸 가야 된다고. 아 그 있었죠. 그 뭐. 러시아가 IMF인데 뭐 물가가 싸다고 싸고. 뭐 축구 보러 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친구들이.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나폴레옹도 그렇고 러시아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원의 보고? 모르겠어. 그것도 왜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동부전선에 몰빵을 치니까 네. 이제 독일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군사를 좀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좀 그래 멀티를 좀 쳐라. 차라고 했는데 네. 일본은 여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프랑스랑 아까 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랑 일본이랑 반반 나눠가지고 베트남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본은 한 실질적으로 3년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무지하게 수탈 많이 했다고 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진짜 이거. 외놈 새끼들 이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오는 게 이제 독립운동을 호치민시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뭐 비엔민이라는 이제 그 약간 뭐랄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세워가지고 거죠. 네. 이제 뭐 지원도 받죠. 옛날에 뭐 OSS 같은 그 CIA 전신 부대에서 이제 그 미국 지원도 받고 뭐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문제가 생겨버렸죠. 1945년도에 히틀러가 빵야 쥐지를 치죠, 쥐지를. 쥐지를 칩니다. 자살을 하면서 쥐지를 치고 이탈리아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망하면서 그리고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 살짝 떨어지기 전에 일단 그러면서 네. 비시 프랑스가 이제 독일 놈들 물러났네 하면서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다 본국으로 도망가고 그때 이제 남은 자리에 일본이 이제 딱 이제 베트남을 잠깐 지배를 하죠 몇 달 동안. 그래서 자기들은 잘할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가미가제가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이때 이제 나오는구나. 막장이 되니까. 네. 아 이렇게 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는 막 죽을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막 이제 뭐 애들 막 약 먹이고 막 비행기 태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약 먹고 한 거예요 그거? 그게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네. 막 그거를 막 그 대일본 제국을 위한 뭐 희생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미가제죠. 그거잖아요. 뜻이 뭔지 아세요? 가미가제가? 모릅니다. 신성한 발음이에요. 신성한 바람. 신성한 바람. 바람. 멋있는 단어네 굉장히.
홀리 윈드.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몽골이 네. 일본을 침략하려고 했잖아. 고려시대 때. 네. 그런데 일본은 그 미견되니까 걔들이 몽골을 못 막는 거야. 그런데 막 그 기도를 하니까 바람이 태풍이 쳐가지고 함선들을 싹 다 엎었대. 거기서 나온 게 가미가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해되는 게 이런 네. 옛날에 알카에다 이런 데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 비행기를 타고 이 아니요. 빌딩을 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사실 일본 애들은 뭐 종교도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좀 왜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가미가제인데 얘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 한 거죠. 이걸로 막 다 죽일 수 있다, 미국을 묻힐 수 있다 하고 뭐. 근데 실제로 성공률이 엄청 낮았대요. 왜냐면은 이걸 이제 그 좀 차담을 드리자면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숙련된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다 죽고 다 이제 죽고 나가서 있으니까. 비행기가 부상당하니까 네. 그런 소년병들을 태워가지고 미친 생각이죠. 그 비행기로 항공모함을 박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공포가 몇 문이고 그게 그렇죠. 날아가다 떨어지는 게 심지어는 이거를 도망가는 비행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걸 쏘는 거니까 그렇죠. 성공률이 거의 희박했대요. 그런데도 이제 일본 그 군부 미친 새끼들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지. 최후의 발악을. 그 얘기는 이제 막 국가를 위해 희생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미쳤어요. 거기 가면 뻔히 죽는 거한테 비행기를 태우고 비상탈출을 못하게 납땜을 했대 거기를. 미쳤다. 약을 먹이고 애들한테 막 그래서 막 약간 마시간 상태로 비행기를 타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걔들도 몰랐겠지. 이제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고 했을 건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조금씩 되네요. 그래서 이 일본 군부들이 미친 새끼들이. 어쨌든 원자 폭탄을 맞았죠 이제. 까보니까 이제 2대 맞고는 이제 그 GG를 치고 그 이제 빅보이랑 뭐 팬맨이랑 이제 그 리틀보이랑 좀 꼬맹이랑 뚱뚱보 2대 맞고는 이제 그렇죠. GG. GG를 치고 일본도 빠집니다. 그거를 2대 맞은 이유가 그것도 있대요. 한 대 맞고는 정신을 못 차렸나? 그거를 천황한테 보고를 안 했대 군부에서 제대로. 그냥 일반 폭탄이 떨어져서 도시가 파손됐다 정도만 보고를 하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를테면 저기 그 뭐 한 광주나 경북에 사는 사람이 네. 서울이 원자폭탄 맞으면 안 보일까요? 느껴지는 게 있지 아니, 않을까? 옛날에는 안 보였을 거야. 왜냐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는 상황이니까. 아니 이렇게 거리가 이 폭탄이 엄청 핵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뭐 멀리 보일라나? 안 보이나? 모르겠어. 나도 안 봐가지고.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로 큰 폭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네.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폭탄이죠. 그 러시아에서 만든 차를 운반한 폭탄이 있는데 그거는 러시아에서 실험했을 때 북유럽까지 영향이 있었대요. 창문이 깨지고 갑자기 막 노르웨이 네. 쪽 이런데. 근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 버전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네요. 네. 그러면서 전쟁이 지고 이제 소련군이 이제 내려오죠. 미국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지지를 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샤를 드골이 정권을 찾았고. 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포츠담 선언이 나옵니다. 포츠담 선언이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인가? 어디 거죠? 아닌가? 그 파리... 그건 좀 뒤에. 파리는 좀 뒤에. 좀 뒤에고 포츠담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 일본의 전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북부는 중국에서 이제 좀 잠깐 가져가는 걸로 하고 케어를 하고 뭐 신탁 통치를 하는 그렇죠. 거죠.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네,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들어와서 했는데 잠깐 하고 잠시 후에 총선을 실시하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네. 이제 아니야 그건 좀 더 뒤에 네. 그건 2차 2차 때인가?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했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국공대전 때문에 그때 이제 모택동이랑 장제스 정부가 싸울 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빨리 됐죠. 빠지면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식민지를 이제 넘겨줍니다. 프랑스한테 다시 네가 한번 잘 해봐라. 잘해봐라라고 거니까. 해봐라라고 이제 주니까 그냥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샤를 드골이 이때 참 멋있는 분인데 이렇게 식민지도 욕심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남자니까 식민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멀티는 좋은 거죠. 멀티 좋아. 멀티만 하면 다 이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정부 이제 수립을 합니다. 사실은 베트남에서. 네, 베트남에서 저기 몇 년도죠? 1945년도 8월 달에 네. 호치민이 이끄는 이제 비엔민이란 그 국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왕조를 몰아내죠. 마지막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그 8월 혁명이라고 해서 몰아낸 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김구 선생님이 일본이 갑자기 패망을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우리도 막 이렇게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 독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 상황인데 예, 예. 갑자기 이제 일본이 두 방 맞고 날아가 버리니까 갑자기 독립이 된 거죠. 갑자기 독립이 돼 버린 그러니까 거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미국 맞아. 들어오고. 맞아. 우리는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호치민 아저씨는 좀 대단했는 게 네. 1945년도 9월 1일에 바딘 광장에서 네. 독립선언을 한 거죠. 네. 베트남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8월 달에 이제 혁명을 성공시키고 공산주의? 아니 그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람들은. 네, 네. 다 그렇게 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잖아. 아, 그래. 북한도 그래. 어. 인민공화국 뭐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맞죠. 그러면 다 공화국 다 좋아하는 베트남 거잖아. 민주공화국. 맞아. 그렇죠, 네. 그럼 민주 되게 좋아해 이 사람들이. 사담인데 이 9월 2일이 독립기념일이기도 하면서 네. 호치민 선생님께서 사망하신 날도 9월 2일 아 그래요? 같은 날짜입니다. 아. 만약에 9월 3일쯤에 돌아가셨으면은 혹시 연휴가 이틀이 되지? 할 말은 아니지만 괜찮은 그 정도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국을 선언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프랑스가 다시 들어오죠. 하이퐁에다가 이렇게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하고 대포를 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랑 베트남 간의 전쟁. 바로 이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코친 차이나 괴뢰국을 이제 남쪽에 세우고 프랑스는 이제 다시 식민지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치민 씨랑 제가 알기로는 협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프랑스랑. 네.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빠져줘라.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런데 목적이 달랐는 거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멀티를 해서 미네랄을 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전적인 식민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좀 이게 겹살이 격렬이 많이 됐대. 아니면 저기 꼭 조공을 바치는 걸로 했으면 됐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빡이 치니까 하이퐁을 폭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이퐁 특집 저희가 다 했는데 또 예, 마침 그렇죠. 이 하이퐁 이제 이게 이제 1차 베트남 전쟁이죠. 예. 인도 차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46년부터 아마 54년도까지 8년 맞죠, 그러면? 53년도까지? 4년? 54년도까지? 9년인가? 50, 25, 잠깐만 수학이 안 되네? 아, 뭐 이과잖아. 빼고 1을 더 하면 될걸요? 아,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왜 이래 지금? 대학교 나와서 뭐 쏠려난 적이 있네. 8년 동안 싸울 겁니다, 그게 아마. 네, 8년 동안. 그러면서 베트남 그 베트민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이 이제 게릴라전, 전면전으로는 이기기 힘드니까. 그렇죠. 숨어 있다가 이게 땅굴 파고 들어갔다가 파고 이제 치고 빠지고. 화면 나와가지고 훅 치고 가고 네,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전편에 나왔던 지옥의 묵시록 그 마지막에 네. 프랑스 농장 편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프랑스. 그렇죠. 이길 수가 없다. 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걸고 하는데 여기서 유명한 또 근현대사의 유명한 전투 하나 나옵니다. 그 디엔비엔푸 전투. 가보셨어요? 디엔비엔푸는 못 가봤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하노이에서 무지하게 먼니다. 4시간 넘게 걸린다고. 5시간, 6시간 걸릴 아, 겁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사파 가는 거리보다 좀 더 머니까. 아, 그런 데까지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아. 거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라오스가 네. 아시다시피 또 프랑스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그 동네가 다 프랑스 식민지지 않습니까? 라오스가 예, 그렇죠.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디엠비엠프가 사실은 뭐 분지 지형이 아무것도 없긴 한데 네. 이제 그게 영향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누굴까 그 라오스에서 물자를 받아오기 쉬운 약간 국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여기. 저 여기가 위치상으로 중국과 라오스와 베트남 접경 지역에 접경- 비슷한 네, 데 옛날부터 있고, 좀 되게 네네.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비행장을 짓고 네. 비행기를 띄운 다음에 그 요새화 시킨 거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되게 큰 벙커 같은 딱 그 세 개를 딱 지어놓고 이제 여기는 절대 못 뚫는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위치가 거기가 그랬다는 게 보면 정글지대였대요. 맞죠. 그래서 이제 고산지대, 네네네. 정글지대다 보니까 여기를 털으려면은 지상국 쪽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때리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거기를 뚫을 수 있는 대포를 갖고 와야 되는데 대포를 갖고 올 수가 없는 심지어는 이제 산악지대. 그 산악지대 정글지대다 보니까 네.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딱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잡았다고 왜냐면은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도 판단을 한 게 뭐냐면은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절대 함락이 될 수 없는 도시다. 네. 라고 생각했대,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응웬제 보응웬 지압 장군이죠. 응웬잡 보응웬 잡 잡이 맞는데 여기서 잡. 이제 두 글자로 읽으면 지압 지압 지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그분이 전쟁을 이제 좀 총사령관으로 이제 하다가 유일하게 이제 전쟁의 기조가 바뀌었대요, 여기서. 왜냐면은 호치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군부 장군들은 네.
어디죠 그 DMBMF를 기습 공격해서 탈환을 하자라고 네. 했는데 모응엔잡 아저씨가 반대를 했대. 우리는 여기를 그냥 들이박아서는 무조건 깨진다. 그렇죠.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랑 되게 갈등이 심했대요. 군부 같은 경우는 빨리 그냥 이걸 탈환을 하고 기습 공격을 안 하면 우리는 승산이 없다라고 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준비를 한 거야 여기서. 이 되도 않는 전면전.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네. 거죠. 그 포를 못 올리는 신식 무기와 포도 올릴 수도 없고. 사람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네. 베트남의 사람들이랑 갈등이 심했는데 네. 호치민한테 지령을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당신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라도 해라. 그 인민의 피를 흘리는 거를 뭐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걸 딱 얘기했다는 거야. 군부한테 당신들 이거 지금 책임질 수 있냐? 나는 호치민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역시 빼기. 인생 빼기야. 씨,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 그 사람이 거기 뭐랄까요 뭐죠 학사장교 출신 이런 거였으면 힘들었을 건데. 또 육사 출신. 유사 출신이야. 육사 출신의 뭐 독사파에다가 하나회 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먹힌 거지 그게. 믿어주는 이렇게 네. 멋진 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포를 사람이 일일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시간 내내 몇 센치씩 끌고 해가지고 진짜 못 가는 데는 포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가져가고 들어가고. 이 진짜로 그런 생각을 아마 이제 프랑스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도 올 수 있을까? 에이, 설마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군대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뭔 짓이야 그게. 이게 바로 그 베트남의 무서움이죠. 진짜로. 왜냐면은 성격이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2부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네. 정치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진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자신의 생존권이 걸린 전쟁이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그냥 느낌이죠. 멀티 기지 보호잖아요. 멀티 그렇지, 기지 보호. 멀티죠. 약간 그 경제와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건 나라를 잃어버린 전쟁이고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멀티 깨지면 새로 지으면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마인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스타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앞마당에다가 상대방이 지금 멀티 친 거잖아. 맞아. 나한테는 생명이 걸린 거고 그 사람한테는 그 깨져도 크게 그 문제지 않는 멀티기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그 뭐랄까 그 마음가짐이 전 달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옥의 묵시록 영화를 보면은 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니들은 베트콩들을 이길 수 없어라는 얘기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리고 자기네들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은 본국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DMBMF 전투 말씀드리면은 포를 끌고 가가지고 포격을 시작하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놀랐대요. 올 수 있는 데가 아닌 대포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죠.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껏해야지 이제 항공으로 해서 뭐냐 뭐 물자를 떨어뜨린다거나 이제 뭐 요런 뭐랄까요 이제 보급 정도밖에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베트남이 와서 포위를 해버리니까 항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제 뭐 비행기도 270대인가를 가지고 있었고 F8F 비행기가 네, 있고 뭐 했는데 그렇죠. 이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비행장에 비행기가 못 내리니까 비행장이 먼저 터졌거든요. 터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늘로 항공에서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뭐지 그거 그 떨어뜨리는 위험할 때 그거 타고 다니는 낙하산 같은 낙하산으로 막 물자 뿌리고. 아 예전에 제가 그 수신 온술 봤던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요? 수신 온술. 수시 논술 그 고등학교 때 뭘 본 거죠? 그 서울에 있는 그 모 대학교 수신 온술을 봤는데 네.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뭐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 비슷한 거였어요. 그 낙하산으로 떨어져. 낙하산으로 물건 떨어뜨리는 지구 자전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이과 문제 아니야? 이거 문제인데 문과 보고 풀라더라고. 어떻게 풀어나가지? 인수분해도 기억하는 사람한테. 예전에 그래서 나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지구 자전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전을 계산해가지고. 아, 미친, 그걸 풀라고 내가. 그러면 안 돼, 당신들 진짜. 씨. 하여튼, 그러면서, 뭐였죠, 그거? DMBMF가 지금 탐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됐죠. 실제로 그 프랑스 사상자는 2만 명 정도. 베트남 사람들은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전세적으로 사람이 죽은 걸로 치면은 베트남이 훨씬 많이 피해를 본 건데 말 그대로 이게 멀티와 본진 차이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DMBMF에서 함락이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현대전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정치의 논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반전 운동이 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야 명분 없는 전쟁이지 않냐. 그렇죠. 프랑스 그리고는 이것도 제가 카더라로 본 건데 예. 미국이 좀 예. 펌핑을 했대 프랑스를. 그렇죠. 그때 공산적인 정권이 이제 딱 들어오고. 그렇죠. 베트민이 지금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쨌건 이 자유 쪽에서 컨트롤을 해주면은 공산 정권을 좀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됐다 그러는 거지. DMBF 전투 이후로 진짜로 막 자기네들의 그 뭔가 경제와 생존권 때문에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굳이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들이 사상이 되고. 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때부터 반전운동이 확 일어났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철수를. 쥐지를 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후 처리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94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네. 프랑스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제노바 협약을. 제네바 협약. 아까 제네바. 제가 얘기하려고 네, 했던 그 제네바 협약 제네바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네. 거예요. 이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안건을 다루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남북한의 왜냐 한국 전쟁 이후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남북한의 처리 그렇죠. 문제. 처리 문제. 그리고 베트남 남북 베트남의 처리 문제. 그러면서 남북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한국도 똑같죠. 한국은 일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휴전 상태로 여기를 갈라놓는 걸로 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아예 두 개의 나라로 나눠가지고 네. 총선거를 해서 이제 2년 뒤에 총선거를 해서 이제 네, 나라를 합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남북이 17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북쪽과 남쪽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좀 영향력을 미친 거고 네. 남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 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네.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트남 전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예. 겁니다. 뭐 잠깐 여기까지 나와서 말인데 그 인도 저기 뭐지 DMBF 전투에서 네. 프랑스군이 2만 8천 명인가 있었는데 2만 명이 사상을 하고 8천 명이 남아서 항복을 했대요. 네. 그래서 돌아가려고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간 와중인데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승리를 했고 포로를 네. 붙잡은 상태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주위에 또 들었던 얘기는 보통 포로로 잡아놨으면은 포로로 잡아놓은 사람들을 옆에 놓은 상태에서 네. 파티를 하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이 또 그게 그렇지 않았대요. 뭐죠? 쌀국수 우리가- 먹었습니까? 네? 쌀국수를 먹었나? 쌀국수를 먹긴 먹는데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쟤네들이 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와, 배려를 그렇게 베트남에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네. 파티 소리 막 이렇게 막 모닥불 지피고 막 와가지고 삼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막 거예요. 삼바 하는 거를 들으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 안 들리는 데서 하자. 밥을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 아니 그래서 한 입만 이러면은 베트남 사람들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2만 명 죽여놓고 그걸로 다 풀어 마음이야.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2차 베트남 인도 차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음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베트남 전쟁을 좀 재밌게 보는 게 저희가 아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관통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그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서 발발한 전쟁이고 식민지가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또 지나갔고. 2차 세계대전도 지나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다 끼고 있는 전쟁이죠. 1차.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긴 한데 1차 베트남 전쟁이 2차 베트남 미국이랑 싸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뭐 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역사적 의의나 네, 가치는 가치. 여기서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이제 미국과의 그냥 말 그대로 활약전. 네, 그렇죠. 전쟁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그러면서 전쟁의 성격이 뭐 2부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엄사장님도 아까 제가 둘이 뭐 이 방송 중간에 잠깐 쉬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기존의 베트남 같이 이제 순수한 자신의 자위권과 이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네. 전 세계적인 정치와 경제, 이념이라는 네. 사상. 뭐 이상한 기존의 전쟁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멸망을 했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한 원인도 보면 결국 반전운동. 왜냐면 내부적인 요소죠. 실제로 뭐 그걸 누가 먼저 죽었냐 하면은 뭐 프랑스가 이긴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죠. 프랑스가 주지를 치고 나간 거니까 나간 거죠. 항복을 하고. 뭐 옛날처럼 진짜로 프랑스도 목숨이 걸린 전쟁이면은 베트남을 뭐 못 이겼겠으면 사실 그 진짜 억지로 이기려고 했으면은 이겼겠죠. 근데 프랑스가 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물자를 투자하고 사람들 보내고 하면은 전선 상태는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지만 베트남까지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멀티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만약에 진짜 민주주의처럼 투표가 없는 나라였으면은 독재자가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수십만 명이라 때려 넣어서 베트남을 뺏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뭐죠? 그 때려 넣은 게 아깝기 때문에 계속하는 이 매몰 비용 효과. 매몰 비용. 우리 또 이 프로젝트 최근에 매몰 비용. 아 그러지 마세요 자꾸. 아 그 무섭더라고요 항상 해보니까.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치랑 이제 그 투표권 있는 시민들에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는 프랑스가 철수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재밌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대해서. 특히 2차 베트남 전쟁, 특히 미국과의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좀 아주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핵심 같고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 때문에 지금 공부가 지금 어려운 거죠. 복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도 보고 있는 게 뭐 냉전, 뭐 음모론,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서 다음에 방송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1부 베트남 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 1탄 뭐 여기까지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는 제때 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고 하면 힘들다. 저희보다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우리 보고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하시겠지만 좀 실제 그렇긴 하네요. 또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되게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네. 홍사님 오늘 뭐 방송 어떻게? 저는 오늘 헛소리를 너무 많이 남발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역시 아닙니다. 그 역사 강사님께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게 뭐 이 기억이 며칠 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좀 다시 이제 베트남 역사라든지 이 사람들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걸 되게 좀 좋게 생각하고 뭐 좋은 기회는 것 같아요, 저희 또. 그래서 뭐 이 방송이 언제쯤 업데이트 되려나요? 한번 7월? 이 방송은 7월 7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들으시게 되는 분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 큰 소망이죠. 다들 재밌다고 말씀은 해주세요. 네,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 친구들인가? 아, 몰라. 누가 보면 알바로 푼 줄 알겠어. 저희는 알바 쓸 돈이 없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베트남. 잘 자요. 네, 안녕. 바이바이.